오늘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라이브 방송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프리카가 모바일이 소리가 좋아서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세 PD가 오늘 핸드폰을 바꿨어요. 신상으로. 그래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그럼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라이브 방송 청취하시면서 거기 이제 댓글이 또 바로 달리거든요. 쉽세 PD가 오늘 작업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니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순차적으로 페이스북 방송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갖고 방송을 좀 준비를 해서 추석 끝나고부터는 좀 업그레이드된 방송을 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쉽세 PD와 땜빵 PD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수원에 빵최님 들어오셨습니다. 빵최님, 만수르님 들어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777님 너무 이쁘세요. 꼭 집어서. 우리 누굴까요? 만수르님. 애청자를 곤란하게 만드세요. 우리 맨날 물어보잖아. 크리스 엄마가 피디님, 엄마가 좋아, 땡땡 아빠가 피디님 좋아. 계시네요. 우리 순수천우님하고 행사 때 빵채 선생님하고 같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사하고 계십니다. 악수 척척척척척척 악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아까 잠깐 미리 들어오신 분들 들었죠? 지금 8월 25일날 부동산 대책이라고 원래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는데 오늘의 주제는 8.25 부동산 대책 어쩌라고로 주제를 잡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원절십 애청자 여러분들과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 감동이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아서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는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네, 연설문 잘 들었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니? 잠깐 쉬었어요. 우리 월전십의 기준은 애청자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애청자에 의한, 애청자를 위한. 아니구나. 어떡해. 자, 오늘 신으면서 인사 필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편집하면 돼요. 편집하면 돼요. 잠깐만.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잘못한 것처럼. 나 여기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화 너무 헷갈렸어. 애청자에 의한, 애청자를 위한 부동산 국민 방송을 꿈꾸는 월전십의 신음여사입니다. 세게 좀 하면 안 돼, 세게 좀. 내가 잘해야 되겠다. 잘해. 저는 지난주, 우리 저번 주 토요일이죠. 네. 뜻깊은 행사에서 이게 너무 긴장돼갖고 인사를 통으로 완전히 날렸잖아요. 편집? 몇 그래서 시간을 쓰셨는데. 다행인 지금 게 해. 아직 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음을 만들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월전십은 애청자분들과 함께 다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번 몇 장입니다. 그렇게 짧았죠? 왜 오늘 안 멋있지? 자, 그럼 오늘 주제 시작은 8월 25일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욕이 더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욕이 더 많아 진짜. 대책 맞습니까? 대책이라는 게 대책 단어만 쓰면 대책 대책이야? 없음 아니야? 대책 그러니까 없음? 맹탕이야. 그냥 완전 아니 혹시 싱거워. 주책 아닙니까? 주책? 주책. 부동산 주책.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청취자분들이 뭐 뉴스나 뭐 이렇게 발표 들으셨겠지만 전문을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가 포인트인지 뉴스에서 흘러가던 것들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지 오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책은 대책인가요? 대책이 아니죠. 그럼 뭔가요? 대책이란 무엇인가를 의문점이 생기는 대책이긴 네.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8.15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 게 사실은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가계부채에 대한 방안을 이제 어떻게 해볼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대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 아니 누가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아니 누가 결과가 아니, 대책 발표한 다음 날부터 부동산 열기가 더 솟구치고 있대요. 왜냐면 아이러니하게 이게 지금 시장 그 상황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필요가 나온 게 없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부동산 공급 물량을 어.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막 더 빨리 사야죠. 열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어때? 어, 공급 물량이 축소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집값 열기가 더 오르지. 식지 않고 있는데 네. 물량이 줄어드는구나. 그러면은 집값이 더 수요는 오르겠네. 있는데 물량이 줄어들면 네. 더 오르겠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미친 듯이 물건을 더 걷어들이고 걷어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없어. 그럼 가격은 더 올라가. 더 오르고. 모델하우스는 예. 북적대고 이 상황입니다. 기름을 네. 부었습니다. 미국에 전화했는데 기름차가 왔네. 기름을 부었어요. 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대체 이것이 대책이라고 내놨느냐 해서 댓글이 많이 달려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또 논해야 되는데 정치적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그것도 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임기 만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갑자기 죽쓰고 있으면 어때? 그러면 또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분양 열기는 꺼트리지
않고 대책은 내놔야겠고 이러니까 이제 땜빵식으로 한번 내놓은 대책이 그거야. 공급 물량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뭐 열기는 식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결과를 낳던 대책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한번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게 집을 어떤 사면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하나 사면서 전세를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사는데 2억 5천에 방 3개짜리 살다 2개로 줄여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집을 어쩔 수 없이 4억 주고 샀어. 그리고 1억 5천원 대출을 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집에 살려면 2억 5천에 월세를 50만 원을 내야 돼.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겠느냐는 거지. 그러면은 월세를 내서 가게에 지출이 많이 나가는 거하고 그래도 애들하고 살 집 하나를 만들어서 내 보금자리에 이자를 내는 거하고 어떤 게 뇌관이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냐면 원론적으로 그렇게만 따지면 그냥 월세 낼 것이냐 아니면 빚 내서 내 집 가질 것인가 그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빚을 내서 사는 이유가 집값이 오를까봐 하는 거잖아. 아니 오를까봐 하는 게 아니야. 집값이 오를까봐 하는 사람들은 투자 수요예요. 어찌됐든. 실수요는 내가 살 집 한 칸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내가 살 집이 없이 전세로 전전긍긍하시던 분들이 전세금도 올라갔어. 이미 전세도 옮겨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집 사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지역을 잘 보셔라. 그러니까. 나 집 하나 갖고 사는 거 지역 잘못 선택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건 사면 그래서 안 되지. 그거에 대한 선택은 항상 국민들이 해야 돼요. 정책을 믿고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우리 서브프라임 이후로 자 집값 또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그랬어요. 집값 떨어질 때 집 사라 그래요. 그걸 4, 5년을 버티고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전세금 계속 올랐죠. 시장에 나와서 뭐 싼 집 있어야 했더니 아이 무슨 뭐 어디 뭐 당나라당에서 왔습니까? 막 사람들이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을 써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다 비웃는 거예요. 아 우리 황금 배짱을 국회로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저는 생각해? 욕 먹고 오래 사는 거 싫습니다. 황금 배지 하나, 황금 배지 하나 달아드려야겠다. 황금 말을 너무 배지를. 잘해. 그러니까 우리 안금배짱 말씀대로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투기 수요가 가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청약 열기가 가열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죄송 네? 군산 순수청년님이 어떻게 TV에 연결을 했죠? 이거를? 미러링도 있고 아, 컴퓨터를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오, 굉장히- 아니 그렇게 해갖고 지금 아니 대단한 가끔 이런 거 볼 전문가신데? 때마다 세대 차이 느껴져. TV 화면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지금 순수 청년님이 제일 큰 화면으로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떡해. 막다 메이크업 좀 보이겠네? 할걸. 디테일하게 주름살 다 보이겠네? 다음에 만나면 배워야 되겠다. 우리는 어차피 못 보는 거 아니니까. 배워서 될까? HDMI로 했습니다. 책으로. 사실은 이 말도 몰라 우리는. 그래도 저희는 그냥 부동산 정책만 아는 걸로 감사합니다. 정부가 어찌 됐든 지금 가계 부채가 1257조라는 얘기예요. 아, 네. 와우 조단이네 주. 예, 그 지금 상반기에만 54조 원을 푸는 거야 가계 부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그래서 겪었지 않았습니까? 외국 사례에서 미국의 그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이 가계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게 근데 생긴 그거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냥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준 대출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부실 소득은 대출. 봐요. 그리고 담보 비율에서 70%밖에 안 해줘요.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네. 증가율이 너무 많아요. 지금 2012년, 2013년에 뭐 5%, 6% 이렇게 증가하던 것이 갑자기 아니 냉정해 보자는 거지 나는. 왜 증가를 했느냐를 냉정해 보자는 거지. 증가한 게 중요하지 않아. 투기 수요 때문에 그러지 않아? 아이 투기 수요는 개뿔이나 강남이나 뭐야? 있지 뭐 딴 데도 이슈. 아 강남 집이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너희들만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단편적으로 봐야 될까 우리가? 그래? 그렇지. 근데 배지 회수해야겠네.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왠지. 나의 장점은 빨리 수긍한다는 거야. 왜? 아니 이제 왜냐면 이게 가계 부채를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DTI나 이런 게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얼굴 표정이 웃겼어. 아니 자꾸 이제 막 웃긴 얘기 하면 이제 네. 자꾸 까먹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떡해. 조용히 해. 나이는 얼른 어쩔 수 해봐. 없습니다. 까먹으셨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가계 부채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앞날이 사실은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곧 터지려고 하고 있는 거를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건드린 거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건드렸는데 안 건드려지네?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은 가계부채 대책이었어. 그 가계부채 맞아요. 대책인데 네. 어떤 식이냐면 지를 잡으려고
지덫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덫을 설치를 안 하고 지덫 그림을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야. 지금의 대책이 그건가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정말 대책다운 대책이 아닌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오죽하면 가계부채 대책인데 부동산 대책이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을 그런 더 거예요. 살리기 위한 업시키는 근데 대책.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예요. 원래 다 대부분이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1257조나 되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겨도 생기겠다. 그럼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과연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막 부동산이 화랑기 때는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그걸 못 말려요. 우리가 이미 2003년도 우리 네. 그 노무현 2002 정부 네. 시절에 보면 알아요. 그때 부동산 가격 50% 폭락시킨다고 했는데 100% 이상 올랐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계속. 있으면 손가락을 자른다고 장을 지진다고 했는데 다 장지져야 돼. 어땠냐면 다 벌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때 아니, 당시에 돈 벌면- 공무원으로 있던 분들이 집을 겁먹고 다 팔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샀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와서 그 얘기를 한탄을 네. 해.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50% 폭락한다고 2002년도부터 했어요. 우리가 그때 IMF가 97년, 98년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2002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이제 말기 때쯤 돼서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살아났구나 그때. 예, 2002년부터 딱 노무현 정부 되자마자 취임하고.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올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서민들-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특히 강남에 가격이 올라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열심히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 사게 하려고 TV 아침마다 고위 공무원들을 교육시켰구나. 교육을 시켰어요. 절대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오를 일이 없으니까 빨리 팔아라. 절대 그 사지도 말고 내가 어떻게든지 만약에 오른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니까 그 고위 공무원들은 절대 집을 안 사야 되죠. 왜냐면 그렇게 대통령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부인들은 어때요? 반대죠, 당연히. 돌아다녀 보니까 그게 아니지. 그 하루가 다르게 막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혼할 그러니까 안 뻔했어. 되니까 이 사고 싶은데 뭐라 그래? 아니 대통령이 직접 몸소 나셔가지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절대 사면 안 된다. 나라에서 정책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틀릴 리가 있느냐 가지고 못 사게 한 거예요. 제가 엄청 노무현 대통령 좋아는 하는데 네. 항상 이제 댓글이나 뭐 이렇게 공격들이 있잖아요. 네. 보면 부동산 얘기가 항상 그때 집값이 몇 노무현 배가 때문에. 뛰는지 하는데 이게 이런 말 많이 네, 해요. 중국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한중일 비교한 부동산 대책이 있었어요.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막 옛날에 이제 많이 88 올림픽 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뛰었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뒤늦게 막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성장률이 막 두 자릿수였잖아. 네. 최근에 이제 한 자릿수지만은 그렇게 두 자릿수로 할 때는 우리도 두 자릿수 이룰 때 열심히 올랐던 거예요. 엄청 쌌다가 중국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일본은 어땠어요? 20년 장기 불황이랑 해가지고 이제 엄청 폭락할 때고 우리도 그냥 열심히 이제 주춤주춤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삼국을 비교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어때? 중국은 너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백약이 무효라고 했어. 근데 일본은 20년 동안 장기 불황이야. 10분의 1 토막이 났어.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끌어올리려고 화랑 하지만? 대책을 세웠어. 거기도 백약이 무효야.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정책이든 사후 약방문이에요. 네. 그 결과를 보고 미리미리는 못해.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정책과 시장 상황은요 결론적으로는 대마불사밖에 안 돼. 네. 따로따로 놀아. 아무리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따라가봤자 썼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처음 들어봐. 아무리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봤자 시장 상황을 불사를 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거를 항상 네, 잊어버려. 그래도 정부에서 거지. 마음 먹고 그래도 이제 가만히 한 있을 수는 번 없잖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찌르면은 별로 이제 안 아파. 근데 낙숫물에 한 방울에 바위를 뚫듯이 정책을 꾸준히 하면은 그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너무 미온적인 대책을 내세웠을 뿐이에요. 항상 그러면 뒷붙이. 이 대책에 약효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더 좀 더 강력한. 강력한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대책을 썼어야 되느냐? 지금 이상하게 물량을 축소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지금은 되잖아요. 계속 아니 이제 네. 또 이반복이에요 또. 축소했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풀어주고. 되잖아. 그러면 부동산이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급이 희소하네?
없네? 그 수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거꾸로 금액이 가격을 떨어지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잠재우려면 정말 강력한 대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게 그냥 되느냐. 뻔한 대책을 세우려고 했으면 정말 이제 죽이고 싶다. 지금 아까 황금배짱님 말씀하신 실수요자가 하면 그거는 이렇게 흥분되는 상황이 아니야. 실수요자니까 내가 뭐 어차피 뭐 하나 사겠다, 친훈 하나. 여사 말 맞다나 투기 수요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사는 사람. 그렇지. 예. 투기 수요가 이 더 투기 많을 것 수요는 같은데요?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이 과열이 생겨. 과열은 강남만 많아요. 투기수요는. 지금 아, 수도권 수도권도 지방도 난리가 많잖아요. 났어요. 진짜 맞아. 지금 맞아, 8천까지 올랐던 건 3천까지 떨어졌는데 2천 하는데 좀 있으면 안 팔릴 것 같은 그래. 그게 지금 다 투기 그러니까 수요야. 뭐냐면 맞아. 이제 분양권 너무시해요. 오죽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이제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청약 예. 시장 조사를 왜 했어? 세종에 아. 떡다방들이 또 2000 언제 이후로 6년 이후로 없던 떡다방이 생긴 거예요. 떡다방이 생길 정도면 진짜 분양시장이 과열된 거 맞아요. 그렇죠. 그것만 그래서 봐도 알수 전수 조사를 있네. 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하면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다시 지금, 부활시켜야 사실 돼. 원래 얼마였어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는 뭐 5년? 5년이었잖아. 그다음에 일반 그냥 지역이 3년이었단 그러니까 말이야. 다시 부활시켜야 근데 돼. 미분양되고 막 또 막 엄청 막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네. 제일 긴 게 1년이에요. 그게 문제네. 그게 문제예요. 근본적인 그러면 대책이네. 대책을 세우려면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시키면 돼. 그러면 그것도 1년만 그렇고요. 버티면 되는 1년만? 지금은 1년만 버티면 돼. 그것도 네. 그렇고 이제 하나 정책 중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1인당 중도금 대출이 한도를 두는 거야. 총량제? 네, 아. 지금은 이 분양권도 받아 저 분양권도 받아 다 아, 중도금이 맞아, 무이자 맞아. 대출이다 네. 보니까 그냥 3천만 원 갖다 뛰어들고 4천만 원 아. 갖다 뛰어들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겁나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나중에 잔금 튀를 때까지 3천밖에 없는데 다 대출. 그냥 왜냐면 계약금 계약금만 4천. 있으면 되니까 아, 계약금만 그걸. 1,700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도금 중요한 무조건 거는 무이자니까. 옛날에는 그냥 분양권 하나 당첨되면 몇 년간 그걸 못 받게 원천 차단을 했는데 지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그게 이거를 우리가 막 한 규제해야 분이 돼. 5개, 7개 네. 막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미분양 때문에 그런 원래는 대책을 다 그랬었거든. 풀어준 거야 지금. 근데 근데 풀어준 이제 거야. 걔네가 문제는 준공 때 가서 터지는 거예요. 준공 때 가서 어떡할 거야? 잔금은 다 잔금은 못 치러야 내. 되는데. 그러면 그냥 공중분해예요, 사실은. 푼돈으로만 2천, 3천 들어간 것 같지만 다 대출이잖아요. 근데 준공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팔고 팔면서 계속 금액이 오르는 거야. 그거를 마지막에 피가 가져가는 이제는 사람, 그 한계가 사람의 있- 문제지. 한계가 있어. 이제 이렇게 정책 지금 나오면 폭탄 돌리기네. 폭탄 예, 돌리기. 폭탄 폭탄 마지막 폭탄을 잡은 사람이 우리가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투 잡았다 그러는데 이제 분양권은 폭탄 돌리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폭탄을 잡는 사람의 문제야. 어떠냐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대책을 보면 누구를 위한 대책 같아요? 상위 5%를 겨냥한 대책 아니 겨냥이 아니구나. 위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위한. 이제 그 조금 이 강남권을 위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과가. 강남권을 위한 아니 대책이 항상 되는 서민을 거예요.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결과가. 그러냐면 우리 여당이 어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상위 저번에 5%시죠. 총선에서는 송파나 강남이 여당이 아닌 사람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구청장이 거기 어디였지? 송파하고 강남이 아마 그랬는 것 같은데. 아니, 송파. 송파만? 송파가 지금 야당 강남도, 예. 강남서초는 뭐 아니 요즘 강남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한 지역구에서 네. 야당이 됐어요. 근데 강남이 그랬어. 강남에서도. 강남이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유일하게 죽어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게 서초예요. 서초는 죽어도 여당이야. 불패네. 예,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임기 기간만 그냥 어떻게 좀 해야지 표를 죽으면 안 되잖아. 부동산 경기가. 내 임기만 그냥 무사히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폭탄 돌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내 임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 임기에 그러니까. 뭔가 실적을 쌓으면 되고 내 임기에 뭔가 정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폭탄이 시차가 있잖아요. 2년 뒤, 3년 뒤에 터지면 나머지 다음 정권이 잘못한 거지. 거기는 이제 막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만 그렇지? 놓고. 근데 그렇게 되는 동안 그럼 국민들은 어떡하냐? 국민은 진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등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계되는 이제 부동산 업자들은 사실은 막 DTI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이것도 늘리면 안 돼.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아야 되잖아요. 서민들이랑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대책을 세워야 돼. DTI도 규제를 사실은 했었어야 돼. 풀지 말고. 나름대로 규제를 했지만. 예, 너무 근데 좀 이제 규제 규제가 아닌 약해. 규제죠. 약해? 예, 예. 분양권 전매도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도 횟수 제한. 그렇게 분양권 해도 당첨 횟수 제한도 다시 왜 부활시켜야 그러냐면 돼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3년부터 4년까지 막 올랐어요. 이게 이제 2004년까지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죽어도 이제는 안 된다 이거야. 이미 너무 오를 만큼 올랐어. 상투를 지었으니까 네. 이제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서 2004년도 때부터 이제 파는 분들도 있었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어? 꾸물꾸물 해가지고 어땠어? 가장 최고
최고점이 뒷다리가 쑥 나오고 앞다리가 쑥 나오겠죠. 막. 그게 어디냐면 막 이랬지. 2006년 4분기 때가 네, 최고점. 그때가 최고 꼭지점을 찍었어요. 강남이. 계속 올랐어요. 올렸는데 그 후에 그랬는데 또 어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참았던 강북에서 이제 그때 이제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제 강남은 이미 이제 2006년 꼭지점 했는데 그 뒤에 분들이 강남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슬슬 강남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그거를 폭탄을 그쪽으로 이제 가져가신 거야. 근데 슬슬 강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강북은 2008년 3분기 때 꼭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강남이건 강북이건 풍선 효과가 있어요. 네. 정책이 하나 나와서 시장이 조용했다 하면 그 다음에 풍선 효과가 더 빨리 터지는 데가 있고 강북처럼 좀 서서히 터지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서울 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돼. 수도권이 걱정이야. 사실은 그렇죠. 지금 경북 이미 지방. 지금 수도권부터 해갖고 지방권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이 있어요. 이 미분양 관리 지역은 왜 만들어놔? 자기네들이 허가 내주고 왜 만들어 놓냐고. 인지에서 공급 이미 인허가는 다 내놨는데 올해 인허가량이 35만 35만 5천 호인가 이렇죠. 네. 올해 준공량이 24만 3천 호인가 그래요. 올해 입주만 24만 3천 호야. 그럼 올해 또 허가를 내줬으면 짧게는 1년이고 길게는 3년이잖아요. 평균 2년 잡았다고 쳐요. 그럼 그때는 또 35만 호가 또 나온다고. 그럼 허가는 그렇게 멍청 그러니까 나오고. 민간 건설 물량까지 하면 2018년까지 매년 52만 가구가 공급 예정이에요. 현재. 아니 근데 완전히- 집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문제는 그게 지방에 아.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별로 없고 수도권하고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도 깜짝 놀란 통계가 나온 게 고양시 남양주시가 이 미분양 관리 지역 내에 껴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되게 핫하지 않아요. 핫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은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시는 데가 일산도 빼놓지 않거든요. 일산하고 일산에서 동탄 고양시에 많이. 분양권 사시면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 분양권 너무 사시는 분들 잘하는데? 많아요. 아니. 제발 빨리 파시라 그래도 네. 미련이 좀 있으셔. 근데 그게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에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지금 피스 때 파시는 게 그러니까 낫지 지금 싶긴 이제 한데. 피가 점점 월- 줄고 있어.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6월 누계가 인허가 사항이 35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18.4%나 증가해서 인허가량이 공급을 축소해봐야 이미 이제 하반기 때만 한 18만 호를 지금 이제 분양을 할 것이 18만 호나 돼. 대기하고 있는 네. 분양 물량이 결국 아직 먼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엄청 분양이 잘 되잖아. 건설업자들은 네. 기회는 이때지. 네. 이때를 놓치면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노져야 돼. 때 노져라. 줘야죠. 이불을 노린 거야. 멀리 가야지 이거. 근데 더 웃긴 거는 또 6월을 통계로 봤을 때 지금 미분양하는 게 전월 대비 얼마야? 8.2%가 늘어났어요. 미분양 물량이. 미분양이. 그럼 그게 이게 지방하고 수도권. 그게 어디야 어, 이게? 그러니까 지방 벌써 수도권. 그게 얼마냐면 예. 전월 대비가 4,500세대가 아. 넘어. 그런데 그 증가한 게 전부 얼마냐면 6만 호예요. 지방하고 6만 호. 수도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이제 그 2006년도 왜 이게 막 엄청 났었어요? 잠실 2만 세대 때문에 네, 잠실하고 네. 가천이 같이 풀렸잖아요. 그것이 2만 어. 세대 때문에 여 강남이 난리가 났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또 입주 때는 또 어땠어요? 입주 때도 그러니까 그 2만 세대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6만 세대가 미분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터지기 방송을 직전이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특히 수도권 이런 데 있잖아요. 일반 분양하는 거 있죠. 아. 지금은 이미 우리 황금 상투예요. 매장이 그러니까- 관리 지역 좀 읊어주세요. 여기 아, 좀 빨간 막 그 읊어? 볼펜으로. 이거는 이제 그 네. 아예 그 자료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수도권에 다 모르시는 분도 많은 거를 안 봐. 2016년 7월 기준으로 예. 인천시 중구, 경기도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광주시 7개 시가 되겠습니다. 예. 평택은 얼마 전에 막 뭐 이렇게 또 막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난리 공급 물량 났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지금. 평택시만의 리그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충남 수요는 공주시도 제한적이에요. 세종시 바로 주변에 있는 아. 충남 공주시도 이미 공주시도. 미분양 관리 지역에 뭐 나머지는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조금 외 지역 지방은 이제 진짜 엄청난. 고양이랑 평택은 상당히 네. 충격. 왜냐면 제가 네. 기사를 워낙 많이 네.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주간 뉴스 브리핑 때문에. 네. 거기서도 이슈가 있고 괜찮다라고 했던 데인데 막상 뚜껑 열고 보면 사실은 그래서 정부에서 택지 이제 개발이라는 게 너무 어떻게 많이 보면은 분양- 좋은 약이지만 택지 개발이 이렇게 이제 미분양으로 한꺼번에 택지 개발은 강북이나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처럼 몇천 세대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만 몇만. 원씩 떨어져 버려. 아. 그게 네. 두 개 단지 뭐 B-1 뭐 B-2 이렇게만 나와도 벌써 막 5만 10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섭거든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미 도시잖아요. 그러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정돼 있지. 한정돼 있는 거야. 땅이 없지, 이거를 땅이. 공급을 해봤자 그 어.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하냐고. 거기 그래봐야 조금 더 한 올리는 몇백 거잖아. 세대, 뭐 근데 1000세대. 다른 데 저렇게 평택시나 고양시 이런 데는 뭐야? 땅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개발을 마음 하겠다. 먹으면 그냥 마음 먹으면 다 하면 되는 거야. 야, 저 산 허물어.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지. 되면 왜냐면 야, 여기 좀 넓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들이 막 양파값이 많이 올랐어. 돈을 엄청 벌었어. 그럼 다음에 어때요? 근데 양파만 막 계속 농사를 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양파를 어떻게 갈아엎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그렇죠. 거야. 옛날에 그거 한참 많이 했잖아요. 배추 그렇죠. 10원 막 이렇게. 네, 그렇듯이 지금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가 평택 고덕 신도시니 막 이런 게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리 가잖아요. 그래서 향 어떨 것이라는 걸 전 국민이 다 알아. 특히 이제 건설업자들은 더 알잖아요. 거기 가서 냅다 그냥 이제 짓는 거야. 아니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워낙 기사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와서. 그게 한두 사람이 갔으면 된다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가. 근데 누가 강남에서 기사를 누가 냈을 거야? 거기를 가냐고. 업체가 냈죠. 업체는 그냥 밀어내기식 지금 이때 아니면 못 팔아. 그러니까 밀어내기식 분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우리 그러니까 땜빵 PD처럼 거기 있는 이슈가 있는 줄 알고. 전 다행히 돈이 없어서. 아니 지금 우리 좋은 줄 PD님은 일반인의 자격으로. 땜빵 PD님이 우리 좋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 업체에 사자로 간 거야. 이게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네.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업을 하고 있지만 기사가 가짜가 워낙 많아요. 네. 선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돈만 주면 다 써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읽다 보면 또 그런가 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기준이 없기 뭔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돼. 남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그쪽이 왜 오르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평택이라 이런 데는 그쪽에 평택에 꼭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고는 멀어요. 근데 그거를 왜 거기가 분양가가 오르고 왜 그러겠어요. 강남에 있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거기 가서 네. 투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들리셔서 네, 그래서 그런 잠깐 거야. 오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않으면 그게 착각하고, 오를 수가 없다니까. 그걸 착각하고 그리고 또 사시면 얼른 큰일 치고 나. 빠지는 거야. 그 네. 떴다방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빠지는 그 물량을 지금 잡으시는 받는 분들, 거구나. 예, 그분이 바로 뇌관을 쥔 그분들이세요. 너무 안타깝게도. 주식화에서 얘기하면 치고 빠지는 건 뭐라 그러죠? 작전 세력. 아. 결국은 개미들이 묶이죠. 신무선 씨가 방금 오셨네요. 네, 아, 예술이 반갑습니다. 예술이다. 아니 우리 땜빵 PD님이 워낙 질문을 예리하게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애청자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빡빡 긁어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인이라서 그래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시대의 애환을 그대로 우리한테 질문을 해주시니까 예, 예. 신혼 30대 직장인 항상 이제 건물주의 꿈이 있어요. 요즘 말하잖아요. 네. 건물주가 최고라고 조물주 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도 어줍지 않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고 한데 오늘 고양시랑 평택은 그러니까 예죠. 고양시, 남양주시, 평택, 오시는 공주시. 청취자분들 중에 좋은 용어를 알려주신 분이 있으셔. 본인이 이제 어설피 아신다는 거야. 어떻게? 1357구로 알고 계신다. 그냥 띄엄띄엄. 369. 그렇게 알고 계시듯이. 제일 무서워. 산무당에 사람 잡는 거고 뒷발로 뭐 소잡는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뒷걸음치다 소잡는다. 아니야?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소라도 잡으면 괜찮은데 난 넘어지기만 해. 그게 안 바나나 되고. 껍질 밟았네. 왜냐면 이 부동산은 굉장히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 늪에서 못 태어나요. 한 번 잘못하면. 작은 거는 괜찮은데 더군다나 빚까지 잔뜩 지고서 그게 한 번 망가지면 그러면 회복이 거기서 안 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민을 죽인다니까. 서민을 죽이는 저야 일이에요. 뭐 다행히 또 이제 강남에 살짝 발을 걸쳤지만 살짝은 아니지 좀 센터에 박았지만 예. 살짝 아닙니다. 경기권에 발 발 고치시는 담그셨지, 발. 분들은 그러니까 얼른 빨리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빠지셔야 돼요. 그나마 발을 방송을 빼셔야 돼. 들으시는 분이 예, 계신다면 발 빼셔야 네, 돼요. 지방이나 이제 수도권 이런 쪽은 네. 분양을 안 하시는 게 그 좋아요. 타이밍을 절대로 이미 치고 이제 빠지는 지금은 타이밍 못 맞추세요. 근데 대부분이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주변에도 수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요. 분양권의 피, 그 피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손해 주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치상으로 전화했더니 지금 한 5천에 거래할 수 있어요. 그 5천 손해 주었냐고. 그러니까. 못 줬거든요. 네, 잘못하면 피를 근데 볼 수 있어. 그 5천이 하루아침, 그러니까 그 5천이 하루아침에도 1,000만 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게 분양권의 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굉장히 돼. 위험한 왜냐면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모으려면 네. 1년을 진짜 고기 꼬박꼬박. 얼마나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고기 못 먹고 풀도 좀 비싸니까 한 끼씩 먹고 모아야 1,000만 원 모을까 말까 하는데 요즘엔 자고 야채가 일어나면 더 뭐 비싸. 한 끼씩 먹어야겠네.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지만 그게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꺼지면. 반지하로 꺼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다 남 무섭거든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번 것만 얘기해서 그래요. 예. 맞아. 번 것만 망한 거 얘기하니까. 절대 얘기 안 해. 근데 나는 하기만 하면 족족 마이너스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의 손이야. 마이너스의 손이고 일명 그건 생산장사라 그래갖고 고등어 세 등분, 갈치 네 등분의 그 손이 있어요. 네, 생산장사의 손이 있어. 자, 네 토막, 두 토막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토막. 청취자분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마이너스 손이라는 거야. 네. 뭘 하는 족족 어, 잘못 참 샀다는 우프다. 거예요. 한 번도 응. 된 적이 없어. 내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 응. 내가 사면 그때부터 떨어져. 항상 이렇게. 내가 신호야. 돈 사이로 막 가는. 그러니까. 아, 너무. 자, 날 보고 반대로 움직여 막 이거구나. 보통 이제 우리가 2015년도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랠리가 이제 시작됐죠. 강남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네. 많이 올랐는데 어떤 분은 아하. 오르기 바로 직전에 파신 거야. 그래서 오르기 직전에 파셨으니까 어때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나는 이제 부동산이 내가 이제 지역을 잘못 선택했고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르게 이제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보다는 이게 이제 부동산은 이제 자기하고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일단 부동산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트라우마에 응. 잡혀서 네. 이제 자, 투자에 우리 소극적으로. 만수르님 직장 후배가 아파트 분양권 초피 투자하겠다. 부동간이 나오냐? 부담간도 초피 투자하겠다고 해서 계속 말리고 있는 중. 초피? 제발 말려주세요. 초피가 또 그러니까 그냥 아니, 초단타로 아. 피 투자를 하겠다 이거지. 아유. 치고 빠지는 기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래. 스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 알리만 할 수 있는 천운이야, 거야. 천운. 그러니까 뭐예요? 벌처럼 날라왔고 모처럼 쏘라고 이건 알리만 할 수 있는 거지. 청취자분 중에 한 번 오신 분도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애청자분이 지난주에 오신 분들 중에서 2013년 14년에 분양권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7천이 붙었대요. 와우.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분은 2013년 14년에 하신 거예요. 여러 개를 하셨는데 피가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거기가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획하시는 거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제가 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까지 있으면 좀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중요한 거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격언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왜 제가 그걸 팔으라고 말씀드렸냐면 질문을 했어요. 연말까지 계시면 지금 7천까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얼마가 더 오를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1,500 정도래요. 1,500? 예.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지금 어깨에 팔면 어깨도 아니죠. 이빨이 뭐 머리까지 거의 왔죠. 지금 팔면 강남 재건축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강남 재건축 연말까지 가면 1,500이 갭이 생기는 게 아니고 5천 이상 갭이 생기기 때문에 계산을 딱 해보세요. 이걸 빼서 넣어야 예, 되는 얼른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로 파세요 하니까 이제 알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내놓으러. 예. 7천만 먹고 강남에서 지금 투자하면 1,500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강남 진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예. 돈이 없어서 연락들 안 해주는 아니 근데 이쯤에서 또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부분이 중요해요. 있어요. 이제 뭔가요? 강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또 강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네. 방배동하고 대치동하고 하면 어디가 더 강남이에요? 대치동이 더 대치동이 강남이죠. 강남이죠. 근데 이제 지명만 근데 생각하시면 이런 안 돼. 건 있어요. 대치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네.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네. 대치동에 이제 아파트가 넓은 건 아닌데 대치동이 사실은 학군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학원가가 많을 뿐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대치동 학원가? 학원가가 학원가는 좋은 좋아요. 거지. 근데 학군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외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막 중국 이런 데서 여름에 와서 거기서 학원에서 학원을 보내는 지방에서도 거지, 학원을. 마찬가지야. 그런 데서 오거든요. 그런 월세 이런 거는 엄청 세. 비싸죠. 근데 오늘 오신 분 중에는 한 분은 어떠시냐면 대치동에 아파트가 이제 9억 7천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 3일 전에만 해도 9억 6천이었는데 네. 1,000만 원이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오르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에서 빨리 오시라고 금방 1,000만 원 조금 있으면 10억이 된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 10억? 그러니까 10억이 되는데 그럼 빨리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막 이제 막 그 계속 올라가니까 안 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부동산에서 말했느냐 했더니 10억까지 간다는 거야. 그래 10억까지 가면 9억 7천이면 9억 7천인데 10억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갭이에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하나 지금. 그래서 자 네. 9억 7천을 하면 취득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3천 넘죠. 그 3,400 정도 돼요. 네. 저 취득세가. 울지 마요. 저 아, 네. 5억짜리도 사본 적이 원가 없어서. 넘었어. 3,400이고 어. 그럼 부동산 수수료가 네. 3만 원 돈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만 해도 4,400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그게 무슨- 3천 갭이 가지고 네. 그 부동산에서 네. 잘 아는 또 부동산이래. 그래서 막 안타깝다는 듯이 빨리 지금 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이분은 지금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될 분이야. 아, 거기 아니면 당신이 안 안타깝습니다. 살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걸 투자라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비용이 4,400인데 겨우 3,000 갭 보고 그거를 부동산도 알 거 아니에요. 왜 아니 말 안 해? 그분한테 아.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네. 그 입 다물라. 아니 그거 아니, 하나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쪽 보통 부동산이. 우리 반포 쪽에 학군이 우수하고 뭐 모든 뭐 인프라 뭐 주변에 뭐 재건축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여기는 잉크 마르기 전에 1, 2억씩 지금 뛰고 있거든요. 이런데 탈랑 3천의 갭이 있다고 그거에
그거를 안 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 부동산이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나 지금 이해가 안 거기가 가네. 대치동이에요. 예. 아무데나 강남인데 어. 다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대치동에다 빌라를 사신 분도 있으세요. 아, 대치동 아, 빌라는 안타깝네요. 예. 또 안 올라요. 예. 말했잖아요. 역삼동도 마찬가지고 아, 논현동 네, 다 부곡동이나 소용없습니다. 논현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배동을 언급을 하잖아요. 네. 방배동은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방배동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 저도 그 말 하려고 네. 했어 방금. 그럼 우리가 방배동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단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배동을 그러는 것이지. 권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배동에 수익이 없다. 그럼 방배동을 우리도 네. 떠나야 되는 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향후 5년 데리고 동안은 가셔야 돼요. 네. 향후 5년 동안은 모시고 가겠습니다. 수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어때요? 사무실 이런 것들이. 네,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 공실 엄청 많아. 테란로 공실. 큰뭐 50평, 70평, 100평 이런 애들은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 방배동이나 뭐 논현동, 역삼동, 서초동도 한 4, 50평대 큰 평수들은 공실률이 높습니다. 지금. 방배역 청취자분들이 네. 오시다 임대 보면 많이 붙어 대로변에도 있죠. 그렇죠. 네, 임대 네. 문구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그 정도로 많고 지금. 안 나가요. 네. 그럼 경기가 안 좋은 안 좋아요. 상황이야. 네.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데 굳이 방배동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 대치동이나 반포나 역삼동에서 볼 때 방배동은 네. 강남으로 쳐주지 않았던 동네예요. 시골이에요. 예. 강남의 시골. 강남이라고 안 했던 그동안은. 그런 동네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빌라들이 많아요. 우리 설해마을만 빼고 방배동 중에서 그 다음에 강남이라고 속하는 게 설해마을이에요. 그 나머지는 시골로 빌라촌이었죠. 빌라들이 네.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는 이유가 빌라들을 다 재건축으로 해서 네. 아파트가 될 거니까 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예. 명품 주거단지로 급부상하고 그래서 있는 그러는 그 전초전이에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초전에 저희가 이제 깔아놓아야 되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바로 네, 지금이야. 합류를 해야 그렇기 돼. 때문에 흥분하고 이러는 거지. 저희 방송을 보면 방배동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애청자께서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저희가 아주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니지. 방배동에서 우리가 수익을 다 볼 수 있으면 네. 그 방배동을 하는 건데 수익이 없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예측을 할 수 보따리 싸야 있잖아요. 돼요, 그러면 또 그러면. 다른 예. 또 미련 수익이 없이. 있는 그럼요. 예, 수익이 있는 다른 당연하죠. 곳을 해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저희가 그 맨날 레버리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네, 처음부터. 그냥 대치동이나 서초동이나 역삼동 이런 데 빌라를 빚을 내서 산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중에서도 또 선별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또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네. 택지 분양, 택지 공급을 좀 제한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민간 건설업체에는 2018년까지 공급할 택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정책 자체가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그 발표 한마디로 인해서 이미 공급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는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뿐인 대책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간은 그냥 상관없이 갈 거니까. 예, 이미 다 공급 물량을 벌써. 확보를 했다니까. 2018년까지 공급할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지금 생겼어요? 아, 그러면은 공급 물량 주네? 해서 집값만 오히려 기름을 부은 이런 대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예. 진짜 매물이 사라졌어요. 당연하죠. 이미 그 전부터 방배동이나 강남 재건축은 계속해서 매물이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더 기름을 부은 상황이죠. 저는 문자를 보내러 한참 동안 바빴습니다. 아, 네. 우리 얼굴까지 어떤 분에게 보여가시네요, 또 지금. 특수 상담을 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질문이신가요? 지역 조합 네. 하셨는데 제가 네. 간단하게 답변은 해드렸고요. 네, 이제 네. 궁금하시면 오셔갖고 저희가 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나저나 이제 우리가 계속 저번 주 토요일날 1억 프로젝트 그 모임을 하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도 좀 감동해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감동이 가슴이 가시지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죠.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너무 벼락 치기하고 감동적이어서 100점 맞은 기분이었어요. 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도 월전십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월전십을 하면서 너무 좋은 청취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인연들이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당겨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네. 했는데 토요일 날 딱 그 모임 행사를 하고 우리 월전십 멤버들이 복이 네, 많구나. 복이 많습니다. 저희가 얼굴을 진짜 보세요. 복이 감사해요. 정말 달 복이 떴잖아. 많아요. 복덩이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아직도 나는 너무 거기에서 감동적이에요. 우리 네. 모임에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서로 닉네임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누구냐 이렇게 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셔서 이분이 이분이다 했는데 그분끼리 굉장히 또 친해지셔가지고 네. 예, 이거 그래갖고 뭐, 우리 군산의 순수천녀님을 네. 도대체 그 청년들이 누구냐고 막 여기저기 다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계신 저 두 분이라 그랬더니 나는 연예인 온 줄 알았어. 다 알아 이름을. 예, 근데 거의 연예인급 인기였어요. 다른 애청자분들도 그 청년들 딱 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순수 청년들 많네요. 막. 심지어 좋은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수채화. 수채화. 청년에서 수채화 같다. 빗방울 떨어지는 바로 그거야. 다행이다. 나 저 노래 몰라서 노래 안 켜도 잘하네. 돼. 그래요. 그런 단어가 나왔어. 우리 변호사님 있잖아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저희 멤버들을 너무나 또 걱정해 주시는 멘트를. 아니 근데 그 변호사님이 이제 그날 마침 네. 막내를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시라. 우리 또 애청자분들 애기도 많으니까 개인정보를 위해서 밝힐 순 없지만 베컴 귀여운 스타일, 분이. 베컴 스타일 머리 네, 너무 귀여웠어. 정말 너무 네. 잘생겼던데. 아. 아빠보다 훨씬. 다 부모보다 자식이 또 좀 더 나아야죠. 저도 꼭 그러길 바래요. 아니 그래갖고 또 우리 또 그 변호사님 아들이 풍선 50개를 갑자기 하늘로 날리는 바람에 진풍경이 또 제가 좀 그거는 정말 연출하려고 해도 나오기 힘든 백컴 아이가 닮은 아이가 네. 풍선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노는데 이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게 너무 아. 좋아. 그래서 우리 10세 PD가 원래 풍선을 100개를 준비해 왔어요. 아, 근데 50개밖에 안 아이들이 남은 들어왔는데 저한테 막 찾는 거예요. 형 어딨냐고. 야 그거 어디 낀 우리 백컴 닮은 아이가 저 멀리 네. 통으로 날려보냈다. 많이 사길 잘했어. 막 하는데 덕분에 저는 좋은 구경했어요. 네. 50개가 한 번에 날아가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날 제가 그 영광스럽게도 그 모임에서 건배제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제가 건배제의 할 때 이제 애청자분들의 이제 이렇게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혹시라도 실수할까 아니면 그 애정어린 눈빛 있잖아요. 그거를 막 느끼는 순간 저 스스로 또 울컥해가지고 막 감동의 쓰나미가 그래서 니시로 붉었구나. 약간 붉어질 뻔했어요. 근데 평정심을 찾고 그날 정말 그날의 느낌은 지금까지 막 온몸에 예,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야. 너무 그러니까 하여튼 사실은 즐거운 그 시간이었어요. 변호사가 네. 이제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니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쓴 그런 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오셔서 이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냥, 저희 네. 공식 행사 순서에도 없었는데 네, 저희가 비공식적이죠. 그 전날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네. 그런 거였는데 여러 모임을 봤지만 이런 모임은 처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온 거였는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은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으신 것 같고 네.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순수 그 자체로 저희를 걱정해 주시기만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간에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믿음과 신뢰,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은. 그걸 너무 지금 잘 어. 너무 많이 그 느끼고 있는 게 정말 네. 무한 신뢰, 예. 무한 믿음. 근데 그냥 무한도 아니야. 이제 명품 신뢰, 명품 믿음. 네. 아, 고급지네. 네, 명품 그래. 실내. 그러니까 명품 신뢰, 명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또 대단한 단어를 하나 두 개 선물을 해주셨잖아요. 뭐요? 월버리지,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그렇지, 터닝 그렇지. 포인트. 건배사. 네, 건배사 제가 그걸 또 언급했지 않습니까? 마침 또 정말 날씨도 대단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완전히 그 가을 하늘 그날 네, 막 네. 그 새털구름이 막 그래서 우리 야외에서 사진 진짜 예.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날 못 오신 분 있으니까 네. 시은유선이 건배사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끝에 건배사 기억날까? 그날 드린 말씀은 성취를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의지를 우리가 이제 애청자들 분께서 우리 1억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월전십이 그 의지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거를 이제 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걸 갑자기 시키면 어떡해. 너무 힘들잖아. 한신을 외웠는데 근데 제가 그날 기억하는 거는요. 우리 월전십 애청자분들께서 열정과 신뢰로 오로지 그 열정과 신뢰로 이 참여하신 그 열정에 대해서 제가 축하드리는 그런 의미로 건배사를 제의를 했습니다. 일단 애청자분들의 열정과 예. 신뢰를 격려를 하셨고 예. 네, 저희한테 이제 네. 주신 무한 신뢰에 대해서 또 감사의 네, 네. 얘기를 아, 했고. 네. 이 부분이 빠졌네요. 그냥 내가 우리- 정리한 걸로 끝내. 좀 기다려봐. 아니, 지금 시은유 하겠어. 선생님이 며칠 잠깐 기다려봐.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애청자
분께서 하신 말 중에서 월전십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라는 말을 저희가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과 정말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배를 했나요? 네, 건배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월전십 라고 했습니다. 네. 같이 네. 분위기만 느껴보시라고 한번 했었어요. 왜냐면 예. 이게 저희가 얼마나 책임감을 느꼈냐면 그날 제가 어. 스테이크를 못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와 50명 정도 올 거다. 예. 에이, 맞아, 처음인데 맞아. 뭐 많이 오시겠냐? 아. 오늘도 비도 온다는 소식도 있었다. 아니 근데 실망이다. 사실은 잠깐. 예약자보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 어. 여유 있게 그 50분인가 50분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땜빵 PD님이 그날 스테이크를 못 드신 이유는 그냥 그분들만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서가 아니야. 아닐까요? 너무 이제 갑자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제 갑자기 너무 인원수가 많이 오시니까 아. 이게 네. 속도를 맞추느라 기존에 오신 분들이 네. 이제 메인 메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멤버들 거라도 빨리 대체를 해주라고 그랬더니 네. 맞아요. 거기서 그러면 약간 조금 어. 그것보다 밑에 걸로 우리가 한 게 어. 그때 10몇만 원짜리죠. 근데 네. 그거보다 약간 밑에 걸로라도 그럼 시차 없이 어. 공급을 할까 그래갖고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이게 여기 저쪽 스텝 거 다 빼라 그냥 먹는 행사를 거를. 저랑 10세 PD가 밤새 준비했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그날 저희가 저희 모두도 이제 흥분됐지만 우리 이제 10대 PD님도 예. 원래 잠이 없잖아요. 예, 잠이 예, 없는데 예, 전부터도 그 전부터도 잠을 안 잤어요. 네. 근데 그날은 또 너무 흥분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었대. 그 전날? 아니 네. 그 전날도 그렇고 네. 그날도. 그래서 아. 맨날 원래 잠을 안 자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근데 끝나고 사실 나서도. 우리도 네. 좀 눈만 감고 있었지 잠은 안 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크서클이 그러고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날 막 어떻게 엄청 확인하지? 분장을 했잖아요 우리도. 아니 좀 늦게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또, 네. 또 메이크업 한다고 또 새벽부터 가신다고. 네네. 그날은 잠을 정말 연예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니, 근데 애청자분들께서. 너무 반갑고. 근데 우리 네. 애청자분들도 네. 다 같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저희를 너무 그 아니, 바라보는 그리고 그 눈빛. 이렇게 정말 눈빛이 막. 혹시 우리 뭐 누구 제갈량님 뭐 실수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어.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애들도 약간 어떻게 그렇게 밖에서 잘 놀아? 맞아. 애들이 너무 예뻤어. 하면 제일 걱정인 게 뭐 울고. 어차피 우리는 리허설도 어. 하고 연습도 어. 하고 세팅도 돼 있고 뭐 와이프 진행도 하고 뭐 다 네. 체크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변수는 음식하고 애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맞아요. 애들이 어. 그 무슨 RC카 조그만한 걸 어찌나 잘 갖고 노는지. 아, 정말 그때 사방에서 네. 도와주셨어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애들도 아무도 안 싸고 잘 놀고 그러니까 가고. 우리 그 아이들도 미래에 월전십 애청자와 동시에 투자자들의 자격이 충분한 아, 그리고 그런 그 키즈들이었어. 아이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네, 좀 네. 만들어줘야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다 월저씨 월저씨 애청자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 사랑이 다 모여서 그 엑기스로 그날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막 굉장히 막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네, 네.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 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예뻐진다고 말을 해요. 아니 아니, 이제 애청자. 애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웬만한 보톡스 못지 않습니다. 네, 그런가 그래서 봐요. 다 몸은 여러분 덕분에 피곤하지만, 예. 마음은 너무 행복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그걸 다 그대로 네. 흡수하고 있어요. 주름도 없어지나요? 주름도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월톡스 우리 헬리짱님 또 유행 나왔다 월톡스. 아니 왜 그러냐면 한 분 대단하시네요. 한 분 눈빛들이 네. 도대체 떨 수가 기를 없어. 받아서 그러나? 그래서 애정어린 마음이 기. 안정되고 평안했어요. 네, 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가족 네. 같은 느낌. 네. 우리 지원 여사님이 천사라고. 어떡해. 완전히 이건 날개 진짜 어딨어? 극찬이다. 잠깐만 날개. 날개 좀 꺼내봐. 정말 극찬을 하셨네요. 부산인데 상담하시려고 하시는 청취자분 계셔서 전화번호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좀 몇 가지 중요한 거 그랬어?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는데? 우리 모임 사진 네. 이게 또 사진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이번 주 영상 올라가는 일정에 맞춰서 10세 예. PD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쁘게 해가지고 올리고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와우. 나 거기 가서 사진 많이 찍은 것 같은데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내 개인 이메일 여기로 보내주세요 참석했습니다 하시면 네, 네, 저희가 네.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이쁜 사진 그 잠깐 봤는데 사진이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아, 이쁜 네. 사진도 다들 너무 기대하고 많고. 계시겠네요. 아우, 어. 많이들 보셔서 아시죠? 10세 PD랑 어디 가면 네. 사진 건지는데 10세 PD 아, 일이라서 네. 특히 애기 사진은 믿고 보셔도 돼요. 네. 사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청취자분들 사랑 네. 먹고 네. 정말 그 시간 즐겁게 보냈으니까. 네. 네. 저희가 아. 또 월전십 애청자의 사랑 때문에 또 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애청자분들이 없는 월전십은 존재하지 상상할 않습니다. 수 없습니다. 네. 네. 프로젝트 안고 말고 없는 전체 담발. 같이 한번 네. 밥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모여야 돼? 한강에서 아니, 모여야 그래서 돼? 이제 또 아. 계획이 물어보신 있어도. 분이 있으셔요. 네. 이제 네. 연말 모임. 아. 저희가 한번 이제 10세 PD님이 그때 파티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 진짜 제가 파티. 네. 파리 음. 피플 우리 한번 해야 되지 해야 될 것 않겠습니까?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것도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네. 오늘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많은 이번에- 애청자분들 이번에는 파티는 정말로 네. 풍성하게 준비하고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하는 거니까 또 네. 이제 뭐 이제 1년 돌아보면서 네. 가족 그리고 이제 같은 가족 모임 그 자리에서는 조금 네. 뭐 나는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네, 뭐 이렇게 네, 좀 네. 청취자분들 얘기 듣는 시간도 네, 왜냐면 네. 1억 프로젝트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아. 건축사분들 뭐 이렇게 예. 인테리어는 소개시켜드린 거지 우리는 청취자 빼면 시체예요. 네. 그래서 아 요번에는 연말 좀 행사를 잘 기획해서 네. 방송에는 스케치 영상만 나가더라도 네. 덕 보신 분 아. 저희가 힐링 받은 분 저희 때문에 병 나섰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 진짜 맞아요. 벤을 보내서라도 모시고 와서 이제 네.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아 또 얘기도 들어보고 맛있는 것도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또 기대된다. 아. 또 감사 인사 또 긴장해서 좀 잠 못 자실라고 그래서 좀 더 재밌는 파티를 네. 연말에 네. 할 테니까 여러분도 네. 한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빼두세요. 네. 언제 할지 모르니까. 기대되네요. 애청자분들께서도 다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럼요. 그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또 열심히 준비해야 돼. 아니 드레스 입고 와야 되는 분은 있다고 하는데 아 근데 드레스 어. 입고 오실 수 있는 분 드레스 입고 오시면 되지. 네. 우리 여자들은 또 그런 때 한번 차려입고 싶어요. 어. 네, 언제 세 입니? 분이 입고 싶어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와이프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머리 어디서 했어? 제가 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여러분 드레스는 꼭 입고 오시면 진짜 입고 오세요. 왜냐면 그 10세 PD 쓰는 카메라 엄청 비싼 건지 아시죠? 네. 10세 PD가 몰랐네. 정말 가장 비싼 카메라로 네. 엄청 잘 찍습니다. 웨딩 사진 전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드레스 꼭 입고 오세요. 그러면 그 연말 우리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뭐예요? 드레스 코드가 뭐 입고 기대되네. 싶은 대로 입는 거죠. 그래, 뭐. 맞아. 힙합 패션도 좋고. 그죠? 오늘 우리 황금 배짱님 이렇게 얼굴이 붉으작작해갖고 새색시 같아. 예. 뭐 때문에 이런 거야? 잘했잖아. 아,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애청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기 꽂혔나봐. 얼굴이 빨개. 그러면 예쁘네. 너무 흥분돼가지고. 흥분이 얼굴로 나타났네. 우리 안구백장님 흥분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전 근데 흥분돼요. 네. 여기까지 가야 돼. 이제 끝날 때가 됐어. 어머 벌써? 벌써. 오늘 마무리는 네. 신음 여사님이 어. 오늘 마무리까지 아. 이쁘게 아. 이쁘게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마무리해야 될까? 잘. 아니 약간 이제 그렇게 세게 해놓고 마무리가 없네. 너무 셌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게 흥분이 가시지가 않아서 그래.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우리 이제 사랑에 힘입어 저희 방송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정예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스태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를. 네. 저희 월전십이 아. 또 부동산계 쇼미더머니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그래도 이렇게 너무 하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않아요, 우리.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손을 들면서 네, 여러분 만나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이게 방송 꺼지는데 또 텀이 늘 길어. 그게 또 매력이잖아요.